윤광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 다음 책이 이제 정원에 관한 책이 나와요. 한 거죠. 네. 그리고 왜 오디오를 해야 되느냐가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독일의 오디오샵에서 아주 독특한 스피커를 하나 발견을 해요. 되게 이쁜 애들은 그게 그렇게 실망을 안 줘. 사실 저도 이제 선생님 총에서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거든요. 좋은 곳들을 이제 보여주시면 다음에 꼭 가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갖고 있었는데 아마 저 같은 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최근에 추천할 만한 정원이 있으시다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정원. 인상적이요. 전라남도 오성군에 가면 열화정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요. 열화정. 열화정. 네. 그날 같은 날이 비가 아주 축적 내던 장마철에 내가 올라왔는데 네. 정말 기절한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아름답다고 할 수도 없었어. 하긴. 너무 멋있다. 내가 바라던 어떤 자연의 풍경, 자연의 경치와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주 절묘하게 어울린 시크로나이즈된 어떤 상태였었어요. 그게 굉장히 그날 무덥고 하여간 뭐 모기도 많이 듣고 하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도중에 괴로웠거든. 대문을 열고 싹 여는 순간에 정말 모든 괴로움이 그다음에 모든 그 더위에 이제 좀 시달리고 막 이랬던 거 이런 게 싹 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탄식을 했어.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런 데가 있었지? 이런 데가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라고 하는 뭐 이런 놀라움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그 문화재를 볼 때 항상 뭐 연도를 따지고 문화재적 가치를 보잖아요. 네. 여기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그 보성의 열화정이 아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께 들었던 곳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군위에 있는 사유원이었는데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원은 개인이 만든 정원이에요. 개인이 만든 현대 정원. 네. 현대 정원인데 말 그대로 이제 현대라고 하는 개념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한국 정원이라고 나는 의미를 두죠. 그게. 네. 한국 정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그다음에 그걸 완결시켜준 정원이 바로 이제 사유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사유원을 만드신 분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어쨌든 그 사유원의 출발과 맨 마지막을 그러니까 지금 완결된 지금의 상태를 내가 이제 지켜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했다면 그 이유가 결국은 한 인간의 평생의 공력을 담은 결과라는 걸 이제 이해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고 직접 그 최상의 상태가 뭔지를 확신하는 인간의 결집체 같은 것이 바로 사유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게. 뭐 이렇게만 말하면 좀 이제 뜨악할 거예요. 뭐 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상상하란 말이냐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씩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일단 규모가 10만 평이라고 하고 정확히 말하면 10만 평이 넘죠. 한 네. 20만 평 가까이가 되고. 20만 평. 그리고 권역 전체가 20만 평이고 사유원이라고 하는 정원 형태를 갖춘 것이 한 9만 평 정도, 10만 평 가까이가 되죠. 그게. 사유원에는 이제 또 그 멋진 정원뿐만 아니라 멋진 건축물들도 있잖아요. 네. 한국 건축, 한국 정원의 이제 현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 설립자 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제 철강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극치의 아름다움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던 결말이겠죠. 그게. 그 사유원에 가면 아주 이제 매력적인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네. 사유원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알바로 시자의 네.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은 참 독특한 건축물이거든요. 네. 그 건축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건축은 원래 저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에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걸기 위해서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의뢰를 한 건물이에요. 맞습니다. 네. 게르니카가 굉장히 그림이 커. 네. 한 4m, 5m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어쨌든 스페인의 자랑인 게르니카를 그 게르니카가 아주 기구예요 그림이. 뭐 미국으로 갔다가 결국은 최근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스페인 본국으로 그게 이제 반환이 되게 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의 보물을 전시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 새로 멋진 미술관을 짓자 여기까지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바로 시장한테 이제 의뢰를 해. 오케이 해가지고 설계를 했었어. 완성을 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건물의 총 길이가 100m가 넘어요. 단일 건물이 100m가 넘는 건물을 마드리드 시에서 수용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응? 아무리 참 시청 규모의 일을 하더라도 네. 갑자기 그 큰 건물을 드릴 부지를 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류 상태에 있게 돼. 그 상태에서 이제 대구의 그 사위원회 설립자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알바로 시작하고 이제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어렵게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자기의 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이제 허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제안을 알바로 시작을 해요. 뭐 다 해도 좋은데 네. 하나의 조건만 들어달라. 뭘 것 같아요? 뭔가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용도를 갖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100m나 되는 어마무시한 건물을 줘놓고 네. 건물은 쓰지 마세요라고 이제 조건을 내다는 거예요. 응? 아니 원래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면 미술관 시설을 넣어야 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적인 그다음에 그 건물의 구체적 용도를 갖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알바로 시의 주문이었고 이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디자인 상품과 예술품의 차이가 뭡니까? 디자인 상품은 아무리 멋있어도 용도를 갖게 되면 그건 이제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디자인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를 지어버려야 예술품이 될 거 아니에요. 오디오로 치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 오디오가 예술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인이 오디오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원을 켜지 마세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 보기만 하세요. 쓰지 말고요. 네. 5천만 주세요. 5천만 주세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얘기가 같은 맥락인데 네. 건물의 용도를 갖지 말라. 결국은 이건 예술품으로 취급해달라고 하는 주문이었다고는 봐요. 왜? 이분이 고민 끝에 그걸 수용을 합니다. 오케이. 거기 가보면 정말 황당한 게 그 큰 건물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긴 통로와 같은 동굴과 같은 건물 그냥 저벅저벅 가다 보면 맨 마지막 방에 그냥 사면이 펼쳐진 그냥 뷰가 나옵니다. 그게. 네. 그 끝에 이제 팔공산이 있어. 네. 그 어둠 속을 막 저벅저벅 하다가 네. 짠 하고 나타나는데 이만한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 뭐 이런 구조인 거죠. 네. 근데 100m를 가야지만 그걸 볼 수가 있어. 정말 멋진 경우. 그다음에 중간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제 길이 하나 더 나와요. 네. 굉장히 재밌어 일단 가면 일로 갈래 절로 갈래 이걸 한번 시험해. 응?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비워놓고 난 다음에 내심 궁금했어요. 정말 이분이 아무것도 안 채워놓을까? 네. 근데 정말 안 채워놓으시더라고. 얼마나 그거 참 저 충동이 드셨을까? 저 같으면 한 100m면 50m 지점에 커피숍을 내. 그래 뭐라고 한 거지? 내가 생각도 못하는 거야. 스타벅스를 내야죠. 그렇지.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참 멋지시네. 그래서 이제 참 말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축물인데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설득당해요. 이상하게 설득이 당해. 아 뭔가 이상한 거야.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건축과 전혀 다른 이제 방식이잖아요. 네. 아 건축이 돼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이로움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제가 비슷한 경험을 피터 춤투로의 이제 기도원인 네. 저 독일에 있는 걸 갔는데 이제 거기를 가려면 진흙밭을 한 7km에서 8km에서 주차장에서 진흙밭을 그 정도 걸어야 됩니다. 길도 없죠. 네, 겨울에 제가 그때 갔는데 그렇게 걷고 거기 다다라서 들어가서 위를 천장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마 그런 유사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건축을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가시는 건 아닌 거라고도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가시면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참 대단한 뭐 이제 곳곳마다 이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45년의 한 인간의 이제 노력, 한간의 어떤 그 삶의 역정이 그대로 이제 녹여져 있다는 건데 나는 그 공간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정말 거대한 허무의 공간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정원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고 봐요.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오디오에서 흔히 말하는 궁극과도 다 있다고 봐요. 그리고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우회적인 그 흔적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평생을 바쳐서 만든 공간을 나만 봐야지 대중에게 공개하는 일도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셨다는 게 참 저는 어떻게 뭐 저도 박수를 드리고 싶은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유연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너무 가보시고 싶으실 텐데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길 바라고 정원 얘기는 오늘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를
요걸 마지막으로 하면서 책을 좀 기다리는 걸로. 너무 다 얘기해 주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 소리의 황홀 2편 냅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플레이리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플레이리스트가 윤광준의 여름이라고 붙였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윤광준의 겨울이라는 이름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총 11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이 플레이리스트 선곡 이유가 있으실까요? 겨울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호밥 먹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선생님은 그냥 저희에게 요즘 나 이런 음악 들어요라 하면서 보내주신 건데 저희가 적어도 앞으로 4번은 모시고 싶어서 일부러 여름이라는 계절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아직 저희는 2번의 출연 기회가 선생님이 남아 계신데 그런데 이번에는 시적절하게 선곡을 해주셨어요. 이번 11곡은 주로 여성 보컬이잖아요. 이 음악 취향이라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뭐 계절 따라 바뀌기도 하고 오늘처럼 눈이 오면 또 눈에 오는데 맞은 거를 이렇게 이제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가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취향도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판이 있는데 듣는 게 뻔해. 뭐 어떤 순간에 내가 반성을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고 결국은 익숙한 거 내가 아는 거를 듣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음악 감상의 패턴이 되기 쉬운데 그 제일 심한 게 이제 일본의 그분들 아니야. 몇십 년 전에 하던 거 지금도 보면 그거 똑같은 거 하고 하는 게 그렇지. 정말 난 거 싫었거든 그게.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이제 나도 들었어요. 그게. 나도 그 짓을 해 사실 이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그 플레이리스트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취향을 읽을 수 있는 구체적인 루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외부로부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예를 들어 요즘에 음악은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뭘까를 거꾸로 이제 이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정말 낯선 내가 좋지만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는 음악들을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선곡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새로움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번 플레이리스트는 거의 수입된 플레이리스트를 내가 즐겨 듣는 것만 따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사실은 플레이리스트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생님이 정말 음악을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내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 여성 보컬 자체에 좀 몰려 있어요. 인간의 목소리야말로 정말 얼마나 참 놀라운가, 놀라운가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의 목소리,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의 목소리, 새로운 내용의 어떤 노래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와 닿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있고 많은 이제 곡들이지만 요즘엔 타이달로 내가 이제 듣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내 즐겨찾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나름의 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 개는 그냥 나 좋은 거. 하나 더 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 5개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5개, 별 5개 리스트가 요번에 이제 이게 정리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거의 반복으로 그냥 리피트를 해요. 일종의 선곡의 유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어떤 이런 특징들이 좀 있죠. 그게. 보내주신 곡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생각나는 것도 한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두 번째 츠노타 타카시의 윙스. 여러분들 그분이 누군지는 아시나? 네. 루트 연주자. 일본의. 네네. 그 루트 연주자인데 아저씨의 노래예요. 이 중에 저 유일하게 아저씨 노래가. 유일하게 남자 보컬이고요. 근데 이 보컬은 이제 이시마루 칸지라는 일본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가수이면서 배우인데 이분이 보컬을 담당하셨어요. 일본은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 음악을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 나름의 특별함이 있어, 특수함이 좀 있어요. 그게 우리는 별 관심 없는 분야들, 영역들 이런 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파고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 루트 연주자가 노래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거의 관조라고 할까요? 아니 뭔 그 남자가 이렇게 덤덤하게 노래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의 음색과 이 가수의 음색이 거의 이렇게 싱크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게 되면 야, 이 사람 누구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반주와 이제 보컬이 이렇게 녹아드는 거죠. 그게. 정말 잘 붙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가끔 그걸 듣는데 역시 하여간 좋은 거는 나눠야 돼. 네. 그리고 내가 하도 이제 대단한 곡을 발견해가지고 또 사방에 또 이걸 이제 떠벌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또 굉장히 많은 분을 받았어요.
그 타이틀 찾아봐라. 근데 문제는 그래도 안 찾아보더라고. 이게 정말 근데 국내에서는 이 아티스트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이시마루 칸지는 유명한 일본 드라마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츠노타 타카시는 자료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남들 모르는 거. 응? 최근에 일본 음악 레코딩은 좀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이 앨범은 오랜만에 참 좋았습니다. 네. 루츠가 고대 악기, 고악기라고 부르는 악기인데 기타처럼 소리를 뜯는 악기인데 소리 올리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곡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골라주신 곡 중에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성 보컬 특히나 너무 많은데 무즈카 누다의 Come Together. Come together right now. 그것도 독특하죠. 비틀즈 노래죠. 네. 예. 수많은 이제 음악이라는 게 이제 편곡을 하거나 네. 자기화시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비틀즈 노래는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여성 보컬로 비틀즈 노래가 되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독특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컴투게더를 들어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음악이에요. 비틀즈의 존재, 비틀즈의 느낌이 전혀 이제 느껴지잖아요. 싹 지워져 버린 이런 느낌이 들거든. 그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영향이죠.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듣는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스 연주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스피커의 저음을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음악이라서 오디오 파일들이 많이 듣는 곡들이거든요.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분위기 걸면 알레시스 프렌치의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예. 이 정도면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곡을 선생님이 선곡하실 거라고는 제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나도 이런 캐롤 이런 건 안 좋아했거든. 네네. 그거 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단견이더라고요. 그건 내 그러니까 생각의 도구마에 갇혀 있으니까 뻔한 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 와중에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음악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거 저게. 크리스마스야 뭐 여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사람이 바뀔 것이고 그걸 즐기는 방식이 바뀔 거고 하는데 음악도 같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정말 12월 달이니 캐롤 한 곡은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넣었던 거죠. 오늘 특히나 오늘 눈 오는 날이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잘 오늘 맞아요. 들어보면 아주 딱 좋을 만한. 아주 이 리스트 들으실 때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시면 너무 좋은 곡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보석 같은 곡이 로라 말링의 Fortune이라는 곡인데 Oh my, your fortune.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찾아봤는데 1990년생이더라고요. 요즘에 주역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보컬이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70년대 80년대의 그런 미국 포크 싱어의 느낌이 나는 가수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녹음된 곡인 줄 알았어요.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포크의 향수가 왜 없겠어요. 예, 그건 뭐 사람 사는 데라면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이게 저 단절되는 게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나는 미국의 포크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요. 그 포크를 이어서 그 다음에 선곡해 주신 곡이 자빌리 바이어의 Forget About인데 He made me forget about. 저도 이 곡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 곡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건 서치를 했죠. 도사 위엔 도사가 있잖아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수입한 것이 주로 이제 메인이다. 주로 이제 라고 새로운 것들을 내가 접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음악은 좋아하는데 공부는 별로 안 하는 특징들이더라고. 책을 별로 안 읽어. 안 좋아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피TV를 통해서 사실은 뭐 먹방도 소개하고 건축도 소개하는 건 세상에 오디오만 좋지 않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그걸 함께 즐길 때 더 배가 된다. 기쁨은. 이제 이런 게 저희 메시지인데 실제로 좀 저희도 좀 안타깝죠. 오디오는 오디오만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음악도 저희가 이 플레이리스트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를 한 10년 이상 하면 듣는 것만 듣습니다. 새로운 음반을 안 사고요. 예전 10년 전에 샀던 음반에 리마스터링을 삽니다.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음반을 계속 여러 개 사는 약간 패턴이 그냥 듣는 것만 듣게 되는. 어떤 친구 집에 가보게 되면 마일스 데이비스 그 카인드 오브 물론 그거는 정말 질기게 나오잖아요. 에디션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버전별로 한 7, 8장을 갖고 있는 친구를 봤어 그게. 야,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아무리 마일스 데이비스면 그거 재밌냐? 그리고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했던 얘기 이제 연장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채직숙하고 잘하는 거야.
그게 새로운 버전이면 새로운 음반이면 어떤 소리가 날까가 관심이거든요. 그게 네. 음악적 호기심이 전혀 없는 음악을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번에는 정말 나의 선생께서 하나 추천을 해준 곡이에요. 그게. 아 근데 이게 그래서 저도 너무 독특하고 너무 이게 근데 울림을 확 주는 거예요. 예. 이 독특한 녹음과 목소리가 찾아봤더니 자빌레바이어가 예전에 배우 겸 가수였는데 1970년대 녹음했던 아마추어 정도로 녹음했던 릴테이프를 아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1970년대 이후에 은퇴해서 그냥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릴테이프를 CD로 바꿔서 이제 주변에 선물을 줬는데 그게 레코드 가게 우연히 들어가게 되고 레코드 회사에서 발견하게 되고 레코드 회사에서 너무 좋아서 음반에 발매하게 됐는데 이게 대히트를. 난 거기까지는 몰랐어. 그 내용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뭔가 모자란 것 같긴 하죠.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굉장히 울림을 주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음반이 좀 많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팬이 많습니다. 색다른 의미에서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예. 하는 곡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곡은 라드카 토네프의 The Moon is a Hush Mistress. Through the mountains and the pines. 이 곡은 뭐 오디오파이들에게 너무 유명한 곡인데 뺄까 넣을까 하다가 나도 이런 거 알아라고 할 거 하나 하려고. 여러분들은 이 곡은 이제 뭐 팬 메스니와 찰리 헤이든의 연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컬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녹음이 이제 1970년대 녹음인데 굉장히 잘 된. 그리고 노르웨이 가수죠. 근데 노르웨이의 사운드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폄하할 수준이 아니다. 노르웨이 사운드는 한마디로 ECM을 연상하시면 돼요. 네네.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청명하고 이렇게 투명한 음들이 이제 배경에 깔리고 맞습니다. 아주 상큼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이죠. 녹음이 아주 되게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아네트 아스크비크라는 마지막 트랙을 선곡해 주셨는데 What happened to liberty? 이 가수도 노르웨이 싱어송라이터. 녹음이 또 기가 막혀요. 그 두 곡은 거의 이제 ECM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곡은 이제 1970년대 녹음이라면 이제 이 곡은 최근의 녹음인데 곡 후반부에 나오는 색소폰의 사운드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참 드물게 음악을 들으면 이게 그림이 보이는 이미지가 쫙 떠오르는 아주 그런 효과를 줘요. 그게. 이 곡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곡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하는 곡입니다. 윤광준의 겨울 그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미에 그 곡 하나 넣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작권 때문에 5초만 나갑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자 오늘 하피TV는 10만 조회수의 주인공 윤광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최고의 수확은 선생님이 소리의 황홀 2편을 내신다는 소식이 아니었나. 소리의 황홀 2편 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뭐 이미 그 책을 쓰실 내용은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 그냥 펜만 드시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내시기로 계획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앞으로 한 2년 전후로는 선생님의 오디오 신간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요. 자 오늘 하피TV 저 1년 반 만에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고요. 하피TV를 가끔 보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지? 이런 놀라움이 제일 크고 일단 깨어 있다는 거, 끝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내가 이제 공감하고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게. 오랜만에 참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양월 2편. 저도 이제 글을 쓴 지가 20년이 넘으니까 저는 좋은 글을 읽고 자극받으면서 성장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글을 보고 자극을 받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자극받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느끼는 글들이 선생님의 글들이거든요. 그렇다니 다행이네. 정말 그 선생님이 계속 연재하셨던 생활용품은 정말 어떻게 늘 볼 때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면 약간 운율이 느껴지거든요. 어떨 때는 약간 하이쿠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글을 좀 쓰고 싶은데 20년 후에는 빨리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을 좀 아주 가까이라도 좀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목표가 잘못됐죠. 왜요? 이미 하고 있잖아.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글 보면서 늘 자극받고 많이 부족하구나. 선생님이 늘 이렇게 멋진 글 쓰시고 특히 이번 플레이리스트 보면서 아 선생님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또 경험하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실 소령 황홀 제가 1호 팬으로 가장 먼저 기다리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나오게 될 선생님 신간들은 하피TV가 가장 먼저 앞서서 또 소개해드리고 기회가 닿으면 또 선생님 또 그 책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예,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